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x가 1, 2, 3, 4, 5로 주어져 있고 y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를 되게 생소한 형태의 식으로 주어져 있지. 어려워할 거 없이 주어진 식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 자,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뭐 f1 이렇게 되면 뭐다? 1의 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엔 1을 7로 나눈 나머지니까 얼마겠어? 1이지 1. 1을 7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겠지, 그지? 이번에는 F2 구해보면 2의 제곱을, 즉 4를 7로 나눈 나머지 당연히 4야. 3. 3의 제곱을 7로 나누면 9를 7로 나눈 거니까 2. 4의 제곱을 7로 나눈다. 16을 7로 나눈다. 2. 5의 제곱 25를 7로 나눈다. 4. 따라서 여기 나오는 이 녀석들 있지? 요 값들이 결국에 뭐다? 함수 값들이고 그 함수 값들을 모은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 그래. 따라서 치역을 구해보면 중복된 원소를 좀 빼줘야 되지. 1, 2, 2, 4, 4인데 1, 2, 4만 가능할 거고 이거의 합을 구하여라. 1, 2, 4 해서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다 더해가지고 답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지? 13인데 13은 당연히 답은 보기에 답이 없지. 그지? 2번으로 넘어가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값을 구해. 결국에 a와 b를 구하여라 이런 이야기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주어져 있는 저 식을 변형하는 거야. y는 x 플러스 b분의 ax-7이잖아. 이 녀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본다고 하면 x 플러스 b분의 a의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식으로 약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x 플러스 ab인데 지금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7 나오는데 지금 요 녀석이 없어져 줘야 돼서 요렇게까지도 같이 들어와야 등호가 성립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긴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a 플러스 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b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더라. 그럼 요걸 조금만 더 고쳐보면 y 마이너스 a는 x 플러스 b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b다. 이렇게 나올 거지. 자, 이렇게 식을 보면 여기서 우린 점근선을 찾아낼 수 있어. 점근선이 뭐다? x는 마이너스 b랑 y는 a다. 이렇게 점근선을 찾아낼 수 있지. 요걸 보면서 점근선을 찾아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뭐야? 이 식의 그래프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이거의 점근선이 x는 3과 y는 2다라고 주어져 있지. 얘가 뭐야? 점근선. 그지? 그럼 아래 위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살펴보면서 a와 b를 각각 구해낼 수가 있네. 따라서 a는 얼마다? 2고 b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a, b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a,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은 주어져 있는 식을 변형해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변형을 해서 이 그래프에 있는 점근선과 비교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야. 되겠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두 번째 방법은 그래프에서 출발하는 방법이야. 그래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식을 이끌어내는 방법이거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점근선이 이거다라는 걸 알잖아. 그지? 그럼 점근선이 x 이퀄 3, y 이퀄 2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기본형 그래프, 그러니까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뭘 보고? 요걸 보고. 요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었지. 그지? 그리고 그래프 개형도 살짝 살펴보면 뭐다? 여기에 나오는 k 값이 뭐 음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한번 써보면 y-2는 x-3 분의 k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좀 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변형할 건데? 주어져 있는 요 식처럼 그러니까 통분해서 정리를 할 건데 y는 x-3분의 k 플러스 2가 되고 자, 통분해서 정리한다 했지? x-3분의 k 플러스 x-3분의 2x-3 맞지? 여기 있는 2가 우리 이렇게 써진다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x-3분의 이거 분배하면 2x 나올 거고 마이너스 6 나오고 플러스 k 나올 거야. 뭐가? y가. 네, 주어져 있는 저 식을 쌤이 한 번만 더 써서 적어보면 y는 x 플러스 b분의 ax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개수를 딱 비교해보면 되잖아. 왜? 얘랑 얘랑 같거든. 그치?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a가 2야 라고 바로 a는 2예요.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 그리고 뭐 참고로 여기를 보면서 어떤 식을 쓸 수가 있냐면 k-6은 마이너스 7이야. 따라서 k는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a와 b만 구하여라 했고 그 a, b의 곱은 얼마니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똑같은 답을 찾을 수 있겠지?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어떤 개념과 연관이 있는 거냐면 겹쳐진다라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 y-q x-p 분의 k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주는 정보와 요 녀석이 주는 정보가 달라. 맞지? 정리를 했을 때 P와 Q가 주는 정보는 뭐다? 이 그래프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지. 어디쯤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 반면에 K는 뭐를 알려준다? 모양을 알려줘. K가 양수일 땐 요렇게 되고 음수일 땐 요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기울기를 알려주기도 한단 말이야. 결국에는 모양을 알려주는 정보는 뭐다? 요 녀석이다. 그러면 주어진 요 그래프가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을 구하여라. 그럼 뭐야? 평행이동 했을 때 나오는 요 k 값을 구하고 그 k 값이 똑같은 걸 구해봐. 그지? k 값이 같으면 결국 뭐가 같다? 모양이 같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식을 변형을 해서 요 k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다 얼마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문제인 거야. 자, 보자. 기억 문제부터 y는 2 x-2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k에 해당되는 녀석이 뭐다? 요 녀석이 되는 거지. 요건 k가 마이너스 1이고 원래 주어진 녀석은 k가 1에 해당되는 녀석이니까 얘와 얘는 그래프가 모양이 같을 수가 없지. 자, 두 번째 니은 갑니다. y는 2에 x 플러스 2야. 1이야. 그지? 바로 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2에 x 플러스 1 딱 써주면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x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2에 x 플러스 1분의 2야. 그지? 그러면 k에 해당되는 녀석이 뭐다? 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이니까 얘는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렇지?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건 얘와 얘가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걸 알고 있고 너희들이 자, 디귿 y는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이동된 거야. 4에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4x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그럼 플러스 1이 필요하지? 그럼 정리했을 때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이 남고 여긴 약분 되면서 얼마 나와? 2가 나와. 다시 여기 위에도 잘못했네 쌤이. 약분 해주면 여기 1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지? 음. 여기선 요거가 위치를 알려주고 쌤 자꾸 오타가 있네. 여기도 플러스 해야 되고 그지? 그러면 여기가 위치를 알려줄 것이고 얼마만큼 평이동 됐는지를 알려주겠지 그지? 2분의 1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이동됐고 지금 k에 해당되는 건 플러스 1이 되니까 디귿도 그래프 모양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리을 가자. y는 2에 x 플러스 2분의 1 마찬가지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이동된 거야.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계산하면 2에 x 플러스 2분의 1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녀석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변이동 됐다라는 이야기고 모양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기역과 리을이 모양이 똑같은 거고 니은과 디귿이 모양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식만 보고 너희들이 그냥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로 너희들이 다 전개를 한 다음에 요 위에 올라오는 요 k 값이 똑같을 때 모양이 같다라는 걸로 이용을 해야 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지.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다시 함수 문제가 되겠네. 되게 중요한 함수 문제야, 사실. 자,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지금 문제 보자. fx가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고 이 그래프는 점 2, 마이너스 4를 지나 뭐야? 대입해야 돼, 대입. 맞지?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니까 2 집어넣고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2a 플러스 b라는 하나의 관계식을 얻을 거야. 맞지? 그러고 나서 조건을 읽어봤더니 역함수의 그래프는 점을 지나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역함수 구해서 또 마찬가지로 지나니까 대입 이렇게 하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역함수 구하고 마이너스 1,5 대입하기. 요렇게 우리가 단계를 잡아서 목표를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ax 플러스 b라 하고 그러면 요거의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ax는 y 마이너스 b라고 쓰고 x는 a분의 1 y 마이너스 b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xy를 잘 바꾸니까 y는 a분의 1 x 마이너스 b가 내가 구하는 역함수인 거야. 거기다가 이제 요걸 대입하기로 했잖아. 맞지? 그러면 5는 a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놓고 양변에 a를 곱하게 되면 5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왼쪽으로 넘겨주면 5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지. 됐지? 뭐 틀렸다는 건 아니야 이 방법이.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연립하게 되면 a 값이 얼마, b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볼까? 기역에다가 기역에다가 2배를 한번 해볼게. 쌤 왜 기역에다 2배를 하세요? 봐봐. 기역에다가 2배를 해서 다시 기역에다 2배를 해서 니은에서 빼볼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역에다 2배를 했으니까 값이 공간이 없네. 여기다가 다시 쓸게. 니은을 다시 쓰면 5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고 기역에다가 2배를 해주면
4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8이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다고? 빼줄 거야. 그러면 빼주니까 a 나오고 빼주니까 뭐야? 마이너스 b 나오고 계산하면 7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다? a 마이너스 b. 그치? 쌤이 요걸 보고 아예 a, b를 아예 다 소거해서 a 얼마, b 얼마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a, b, a 마이너스 b를 바로 구해버렸어. 그래서 답이 7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지. 여기 좀 약간 쌤이 약간은 좀 꼼수를 쓴 거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쌤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다. 자, 이 방법은 뭐다? 결국에는 역함수를 구해낸 다음에 그 식에다 대입을 했지. 근데 역함수가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 이 정도면. 근데 역함수를 구해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야.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바로 이 방법으로 풉니다. 이 문제도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쌤은 더 좋다고 생각해. 뭘 이용할 거냐면 우선 개념부터 써줄게. f가 역함수 존재할 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fa가 b라고 하잖아. 그러면 f 역함수 b는 a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요걸 이용하는 거야. 나 한번 이용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이걸 이용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는 똑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것은 기억은 똑같아. 요 기억은 똑같이 구하는 거야.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4는 2a 플러스 b라는 거로 기억을 찾아내는 건 똑같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두 번째. 역함수 그래프에 이게 지난다 라는 말은 뭐다? f 역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5다 이 소리지. 지금 쌤이 좀 알아보기 힘들게 했네. 자, 요 부분이 식으로 써보면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했던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다가 5를 대입했던 거지. 이 마이너스 1, 여기 5 이렇게 대입했던 거야. 아까 전에는. 네.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5를 대입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f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 요걸 이용을 하자. 지금 내가 찾은 게 이쪽 부분이지? 그럼 뭐다? 뭐랑 같아야 돼, 얘가? 역함수 붙은 게 역함수 떨어져야 되고, 다시. 역함수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던 쪽에 f가 붙어야 되네. 요렇게. 그럼 f5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뭐야? 요 식에 5를 집어넣은 거지? 5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식. 자, 봐봐. 왼쪽에서 구한 두 번째 식이지? 봐봐.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관계식이 우리가 풀이해야 됐던 식들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어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지. 두 줄 만에 끝날 걸 저기선 6줄 동안 걸렸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지. 그냥. 자, 그러면 요거를 결국에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연습을 조금 해보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쌤이 설명을 해줄게. F1은 2다 라고 하자. 만약에 그러면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야. 쌤 그거 어떻게 바로 써요? 쌤도 사실 바로 못 쓰고 이렇게 쓴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에만 필요한 거거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 양변에 역함수를 취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양변에 역함수를 취한다는 건 원래 이게 있잖아. 쌤이 이 순서를 좀 다시 써볼게. 원래 F1은 2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양변에다 어떻게 하겠다고? 이걸 취해준다고. 똑같이. F 역함수. 그러면 봐봐.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합성돼 있는 거지. 그러면 뭐가 된다고 얘가?
1이 돼버려. 그러고 나서 읽어봐봐. 1은 f 역함수 2. 이거 아니냐? 그지? 생각보다 많이 안 어렵지? 한 번 더 해볼게. f3은 1이야. 다시. f 역함수 3은 1이야. 요거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양변에 f를 취해버려. 똑같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역함수와 f가 합성이 되면 뭐가 나와? 그냥 자기 자신. 이제 요게 주어지면 얘가 나온다라는 거 너희들 금방금방 구해낼 수 있겠지, 그지? 그냥 양변에 역함수를 취하거나 양변에 f를 취해주는 방법으로 그냥 바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야. 5번 문제. 자, 5번 문제는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결국엔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녀석의 표준형을 찾아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표준형 찾기. 표준형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넘겨가지고 y-1은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2로 묶고 x-3 요런 꼴로 만드는 게 표준형으로 만드는 거야. 요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쌤이 형광펜 색칠한 요 x-3과 y-1을 보고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녀석은 평행이동 됐구만. 어떻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뭐를? y는 루트 마이너스 2의 x를. 그치?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너희들 잘 할 수 있지, 그지? 요걸 평행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 모양을 따르고 요렇게 평행이동 시켜주면 요 그래프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모양이라는 건 어떤 거냐? x축, y축이 있을 때 1, 2, 3, 4분면 중에 하나에 그려질 거야. 자, 어디에 그려질까? 자, x 앞에 부호가 음수야. 그러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그지? 음수니까 왼쪽. 그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야. 위, 아래 중에 위쪽. 양수니까 위쪽.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나 원점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를 향하도록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으로 3,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그려지니까 금방 이거를 그려볼 수가 있겠지. 오른쪽으로 3칸, 둘, 3칸, 위로 1칸. 그러니까 3,1을 반드시 지나게 되고 이게 왼쪽 위를 향하도록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내가 찾는 그래프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 여기 3이고 여기 1이야. 정의역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정의역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네. 그지? 오라요.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아. 맞지? 정답. 정답은 아니고 옳고, 그지? 1,3을 지나. 1,3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를 보려면 대입을 해보는 게 최고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해보면 y에다가 3을 집어넣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 그럼 이게 등식이 성립하면 참인 거고 성립하지 않으면 거짓인 건데 자, 요 안에 계산해 보면 루트 4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3이니까 똑같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값이 맞다. 그러면 3. 1, 2, 4분면을 지난다? 맞아. 1과 2, 4분면을 지나고 있지. 참. 그래서 답은 5번이구나. 5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이야? 마이너스 3이 아니고 그렇지.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6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뭐다? 서로 같은 함수가 같다라는 걸 찾아봐라 라는 거야. 함수가 같다라는 거의 정의 뭐야? f와 g가 같다라는 거의 정의.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서로 같다. 두 번째, 각 x마다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주어져 있기를 정의역이 똑같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지.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그러니까 이 1번 조건은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쌤, 공역은 왜 안 따져요? 지금 문제에 공역이 안 주어져 있다는 건 공역은 항상 뭘로 보겠다, 지금? 실수로 보겠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지. 생략되어 있으면 그건 실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공역이 실수인 거고 주어진 정의역으로 똑같다. 아예 애초에 문제 조건을 그렇게 줬으니까 1번은 참, 그지? 그러면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다음 네 개가 아니고 다음 세 쌍의 그래프 중에 함수 값들이 x 각각의 x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값과 1일 때의 값이 똑같다. 즉 다시 써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요 조건이라는 건 뭐다? f-1 한 거와 g-1 한 게 같아야 되고 그리고 f1 한 거와 g1 한 거가 같아야 돼. 두 개 다 만족하면 참 이게 맞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렸어. 같은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자, 해보자. 기억에서 f-1 구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f1 구해보면 1이고 g-1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고 g1 구해보면 1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같지? 같은 함수 맞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f-1 구해보면 요거 니은 마이너스 1 구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와. f1 구해보면 0 나와. g-1 구해보면 1 나오고 g1 구해보면 3 나와. 그러니 같아 달라? 달라. 그럼 같은 함수 아니야. 맞지? 별로 안 어렵지? 그러니까 이거 정의를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f-1 구해봐.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는 2 나오지. 그지? f1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잖아. 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면서 0이 나와. 자, g-1도 구해야지. 여기다가 다시 쌤 잘못했네. 지금 뭐 했냐 쌤? 이거 지금 g1 구한 거지. 쌤 실수. 좀 급하게 하느라고. 요거는 f가 아니고 g1이야. g1. 쌤은 f1을 구하려면 절대값 요거 계산해야 되지. 절대값 0이고 얘는 0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선은 f1과 g1은 똑같네. 맞지? 그럼 g-1만 구해보면 되고 마이너스 1은 g-1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0 돼버리네. 그리고 플러스 2야. 그러면 2 나오지. 두 값이 같아 버렸어. 그러니까 디귿도 서로 같은 함수가 맞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같은 함수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너희들 요거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뭐다? 우선 정역,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근데 보통 요거는 같이 맞춰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각 x마다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1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 잘 하고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제한된 정의역이 주어진 상태에서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묻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부터 우선은 생각을 먼저 해본 다음에 이 정의역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전체 함수를 이 정의역이 칼로 딱 끊듯이 딱 끊어주거든.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쌤이 표준형을 먼저 고쳐주면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x 마이너스 2분의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 자체는 x축으로 2분의 a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 됐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뭐를 그렇게 평이동했는지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지. 쌤 항상 이렇게 색칠을 해주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얼마만큼 평이동 됐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더라. 그리고 요 표준형이 아니고 기본형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준다 했지. 그러면 요거를 보고
x축, y축 그린 다음에 식의 형태를 딱 보면 우리는 이게 어디에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디에 그려져? 원점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지? 왜 그렇게 그려진다? x 앞에 있는 부호가 음수다. 오른쪽 왼쪽 중에 음수 왼쪽이다. 루트 앞에 부호가 양수다. 위 아래 중에 양수다. 그래서 2, 4분면에 그려지네. 이거를 2분의 a만큼 3만큼인데 2분의 a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네. 그지? 2분의 a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2분의 a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알 수가 없어. 문제 조건에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평이동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 x축으로는. 근데 y축으로는 우선은 3만큼 평이동됐다라고 하니까 이걸 위로 3칸 올린 건 확실해. 그럼 그래프 형태가 우선 x축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양수에 있는지 음수에 있는지 모르니까 y축을 우선 생략하고 그리고 위로 3칸 올라갔다라는 걸로 쌤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위쪽으로 플러스 3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우리가 x축에서 위로 3칸 올라갔다라는 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러고 나면 이 점 자체가 몇 코마 몇이냐 하면 2분의 a,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최대값이 8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 그래프에서 지금 최대값이 어디 있느냐 묻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0이 아마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는 아마 여기 있을 거야.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찌 됐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10일 때가 뭐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든 간에 최대값이라는 건 확실하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점을 쌤이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마이너스 10 콤마 여기를 f 마이너스 10이라고 써버릴게. 쌤 f가 뭐예요? f가 뭐냐면 쌤이 요식을 fx라고 할게. 요식을 fx라고 한다면 요런 표현이 가능해지겠지, 그지? 그리고 요 값이 얼마인 거다? 8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 보면 그게 루트 마이너스 10이니까 20 플러스 a 플러스 3은 8이다. 이런 관계식을 낼 수가 있고 이 양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루트 20 플러스 a는 5다. 양변 제곱하면 20 플러스 a는 25고 따라서 a는 5예요. 이런 값을 바로 찾아버릴 수가 있어. 지금까지는 a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림을 그렸었잖아. 근데 여기가 5가 나와 버리니까 여기 대신에 뭐를 적을 수가 있다? 5를 적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y축을 어디다가 이렇게 y축이 이쯤에 그려질 거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지. 그치? 2.5니까 얘가 2.5니까 y축이 여기 그려지고 여기가 양수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정의역인 마이너스 2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마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그래프는 요 빨간 영역에 해당되는 그래프만 생각을 해줘야 돼. 맞지?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냐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얼마냐라는 이야기고 따라서 그걸 써보면 f-2가 뭐다? 최소값이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게 이 마이너스 2, f-2 값을 묻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4 플러스 a인데 a가 5라는 걸 알고 있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루트 9가 나오니까 루트 9는 3이지. 그래서 답은 6이에요.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a가 있기 때문에 이 a를 이 최대값 8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얘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뭐 집어넣고 해서 더 큰 게 최대값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푸는 방법은 이거의 그래프를 우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왼쪽이 큰지 오른쪽이 큰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일 때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이고 그러면 최대값이 8이라는 걸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은 것과 같다라는 걸로 식을 세워서 a를 구해내고 그 a를 대입한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수를 최소값이라고 구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8번 문제. 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에 대해서는 안 주어져 있어. 맞지? fx는 유리함수, gx는 안 주어져 있어. 그럴 때 g의 함수 값을 구해라. gx에 대한 정보라고는 요거 하나뿐이 없네. 첫 번째 방법은 g0을 구하고 있잖아, 지금. 그지? g0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gx 플러스 1에 여기에 x 이퀄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맞냐? 그래서 요걸 요렇게 쓴다.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잠깐만. 색깔을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쌤이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는 걸 쌤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봐봐. 지금 주어진 요 녀석을 보면서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f에 x가 이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밑줄 치고 있는 부분 쌤이 표시한 요 녀석을 이용한 거야. 되겠지? 맞네. 이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면 내가 구하는 g0이 나온다라는 거고 f 마이너스 2는 뭔데? 여기 왼쪽에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한 거야. 마이너스 2를. 그럼 뭐 끝났지.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한 게 끝. 이렇게 대입해 준 거야. 여기다.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값이 얼마다? 3이다 해서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좀 깔끔한 느낌의 풀이가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의 문제야. 이걸 보고 G0은 0이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할 수만 있다면 이 솔루션 1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요런 방법으로 또 풀 수가 있기는 하다. 자,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풀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저 식을 좀 정리하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보통은 함수가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f, x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 복잡해 보인다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사실 만약에 이게 gx 이렇게 돼 있었다면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0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너무 어려워. 나 이렇게 생기도록 만들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맞지? 이건 어렵고 이건 쉽다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만드는 아이디어 뭐다? 치환. 많이 들어봤지? 치환 이용할 거야. 자, 어떻게 치환, 뭘 하기 위해서 치환을 이용하냐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됐지? 치환하자. 어떻게? 이렇게 치환할 거야. 스몰 x 플러스 1을 라지 x로 치환. 그러면 치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생각은 뭐다? 모든 x를 다 x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치환 후에는 스몰 x가 식에 남아 있으면 안 돼. 이거거든.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g에 x 플러스 1이라는 건 라지 x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x-1인데 지금 요 식을 좀 정리해 보면 x로 넘겨주면 라지 x-1 나와. 그러면 f에 x 대신에 x-1을 집어넣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으니까 fx-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아니야? 근데 이거 식 자세히 봐봐.
x-2. gx라는 그래프가 fx-2야. 그러면 봐봐. 이 fx-2라는 건 fx에서 뭐 대신? x 대신, 어이구야. x 대신에 x-2를 쓴 거야. 다시 써볼게. x 대신 x-2를, 굿이 왜 이래? 2를 썼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이거 뭐야? x 대신 x-2를 쓴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 어떤 뜻이다? 아, gx라는 녀석은 결국 같으니까 얘랑 gx라는 녀석은 fx라는 녀석에서 x 대신 x-2를 쓴 거와 같기 때문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야. 그래프로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나? 요 부분을 너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fx 대신에 요거를 그냥 써보면 되는 거야.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한다고? x 대신 x-2를 쓰면 되거든. x-2를 쓰면 돼. 라지가 아니, 네? x-2를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2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그게 뭐다? gx가 나온다. gx 구해보면 2x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나왔어. 뭐가? gx가.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할까? 0 대입하면 되지. 그치? 그럼 g0은 2 곱하기 0 플러스 1 마이너스 0 플러스 3 돼서 325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건 똑같이 구할 수 있어. 그지? 자, 요 치환 방법으로 풀다 보니까 gx와 fx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긴 하다라는 거지. 그지? 이건 그냥 단순히 계산만 했던 거라면 요거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는 풀이 방법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 9번 문제. 정의역 1, 2, 3, 4, 5, 공역 1, 3, 5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을 때 공역과 치역이 같아진대. 그러니까 이게 공역인데 치역도 이거여야 된다. 그때 1, 2, 3, 4, 5의 최대값을 구해봐.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게 문제거든. 자, 이게 왜 성립하냐면 지금 함수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아. 다만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저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f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 자, 이거 문제 조건에 성립해 안 해? 문제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이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맞아? 왜?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거든. 맞지? 1과 3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공역이 1, 3, 5인데 치역은 1, 3만 되니 이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복붙을 해버릴게. 예쁘게 그리질 않아가지고 그냥 하자. 자, 여기서 요 f를 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돼야 된다는 거. 하고 요렇게 5도 대응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 함수값들이라는 건 f1은 1, f2는 3, f3은 3, f4는 3, f5는 5 이런 뜻이잖아. 그걸 다 더해. 그러면 1, 3, 3, 3, 5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근데 뭐다?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이건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5를 많이 더해야 더 커지잖아. 근데 3을 3번이나 더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1, 3, 5가 모두 한 번씩은 대응을 받아야 돼. 근데 제일 커져라 그러면 5가 대응을 많이 받도록 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됐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고 마무리하자. 자, 이제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 x에서 y로 가는데 우선 1, 3, 5가 한 번씩은 대응을 받아야 돼. 그리고 5가 많이 대응받아야 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역과 치역이 같고 최대값이 아니 함수값들의 합이 제일 커지는 경우가 되고, 물론 이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가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요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저 F1부터 F5까지의 합을 1, 3, 5, 5, 5로 쓸 수가 있고, 이거는 19가 답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10번 문제. 는 1대1 대응 문제가 나오네. 자, 1학기가 아니고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던 1대1 대응 문제야. 1대1 대응의 그 큰 뜻이 뭐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 큰 뜻이 아니라 정의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공역과 바로 위에서 문제와 같이 치역이 같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을 만족을 하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를 만족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만족하지. 됐지? 여기까지 개념 이어지지? 그러니까 여기 f 역함수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되겠나?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f 합성 f와 f 역함수 3을 구해봐라 하는 건데, 자, 이 말만 가지고 f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라는 문제거든. 한번 해볼게. 1, 2, 3, 4. 자, 이렇게 x라는 집합을 만들어 놓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가는 함수 f를 써보면, 지금 우선 f1이 2다라고 되어 있으니 f1은 2로 가야 돼. 됐지? f2는 3이다. 이렇게 가야 돼. 요거는 무조건이야. 그리고 주어져 있는 f 역함수 4는 3이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방금 배웠었잖아. 앞에 문제 몇 번이었냐? 4번 문제에서 쌈 다뤘어. 참고 문제 4번. 여기서 설명 들어. f 역함수 4는 3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f 역함수 4에다가 f를 양변에 취해서 써보면 얘가 그냥 4가 나오니까, 다시 썼을 때 F3은 4야. 요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F3은 4다 나오니까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되니 하는 거지. 어디로 가겠어? 1로 가야지. 왜?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거든.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역과 치역도 같아지니까 1대1 대응이 될 거야. 됐다. 이제 모든 값을 다 정리해버렸어. 자, 이런 상황에서 f 합성 f2를 구하고 f 역함수 3을 구하래. 자, f2는 요 안쪽부터 계산해야 되고, f2가 얼마다? 3이야, 3. 그러니까 f3 나와. f3은 얼만데? f3 4야, 4.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지, 그지? 자, 요건 오케이. 성공. 두 번째. f 역함수 3을 구할 때 방법은 두 가지지. 역함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f3에서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가서 2네 해가지고 2 이렇게, 아이고, 2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요거를 또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는 게, f 역함수 3이라는 것을 k라고 한다면 우리 f 역함수 3 양변에다가 f를 취해준 거. 자, 요 아이디어를 연습하라고 쌤이 한번 해주는 거야.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f와 역함수가 모이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나와버려. 따라서 fk는 3이 되고, 이 말 뜻이 뭐다? 3으로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가 k다, 이런 뜻이지. 그럼 봐봐. 3으로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 3으로 대응되는 정의역의 원소 2잖아. 그게 바로 k다, 2. 따라서 얘가 2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냐? 쌤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이 풀이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야.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고 뭐다? 이렇게 생긴 걸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k라고 둔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양변에다 f를 취함으로써 요거를 만들어내서 구할 때 더 쉬운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어쨌든 결국에는 4와 2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6이야.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